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혁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가시험 잘 보셔야죠. 자,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는지 항상 의식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를 냈어요. 어법에 맞는 표현을 쓰기 위해 수정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있습니다. 어법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을 주로 해서 봐야 됩니까? 어휘, 단어가 잘못되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서술어를 보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가 올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생략된 성분이 없는지, 수식은 정확히 했는지, 호응이 잘 되는지요. 그다음에 중복 표현은 없는지, 조사는 잘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볼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정을 한 이유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골라내라는 문제예요. 1번 보시면요, 아빠가 할머니께 용돈 20만 원을 들이셨다. 아빠가 할머니께 용돈 20만 원 들이셨다 했습니다. 목적어를 명확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용돈을 부분을 조사을을 써서 문장의 어떤 꼴을 바꿔놨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맞나요? 틀렸죠. 자, 용돈, 자, 들이다 했으니까요, 용돈 10만 원.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목적어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용돈을 10만 원을 들이셨다 라고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들어가는 꼴이죠. 이건 특이한 경우인데요, 앞에 것의 정도를 알려주는 거죠. 용돈을 10만 원을 들이셨다. 자, 조사 다 써도 돼요. 앞에 쓰고 뒤에 쓰지 않고, 앞에 안 쓰고 뒤에 쓰고, 양쪽 다 안 써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목적어인데 무엇을 격조사는요, 생략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돈 10만 원 들이셨어 이렇게 해도 되고, 용돈을 10만 원 들이셨어, 용돈 10만 원을 들이셨어 이렇게 해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나머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믿기다가 피동사인데 믿기어지다 라고 해버리면 이중피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고쳐놓은 것이죠. 그는 공연장에서 춤과 노래를 불렀다 했습니다. A와 B를 불렀다 했으면요, A를 불렀다, B를 불렀다 다 돼야 되거든요. 노래를 부른 건 되지만 춤을 부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의 하나인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써줘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온정이라 할 때 온이 따뜻한 온자거든요. 그래서 중복 표현이 나와 있다. 그래서 고쳤다는 거죠.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요,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이렇게 긴 지문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 핵심 논지, 주제, 형태잖아요, 주제. 자, 이럴 때는요, 큰 흐름을 먼저 딱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락들은 어떻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을 보시면은 그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좀 보이죠. 볼까요?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마다 사고방식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과학자들이 이론적 합의에 합리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 문화의 기준과 그 문화에서 수용되는 사고방식이 함께 진화하여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다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여러 개의 문단이 나왔다면 앞에 문단 정도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화제가 나와 있고 다뤄질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얘기가 나왔고 한 문화의 기준과 그 문화에 수용되는 사고방식에 함께 진화하여 분리 불가능한 한 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 다른 문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독특한 어떤 문화를 갖고 있으면은 외부적으로 어떤 위력적인 논증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했거든요. 자, 예 정도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나오면은 앞에 하고 뒤에 얘기했을 때 어느 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죠.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자. A그룹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고도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의 성공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자. 그렇다면 A그룹뿐 아니라 B그룹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데카르트 물리학보다 데카르트적인 기준을 잘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뉴턴 물리학을 받아들였다. 자,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라면은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특정 문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문화나 세계관, 특정 사상이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뒷부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고르란 얘기죠. 정답은 4번이죠. 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그렇죠? 자기 문화에서 형성된 과학 이론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첫 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에 그러나라고 해서 뒷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뒷부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된 거죠. 핵심 논지라고 한다면요.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건 피셋 문제를 제가 응용해서 바꿔놓은 것이에요. 문제 3번. 보기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접속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내고 있죠. 자, 1번 볼까요? 아버지, 아이 방으로 들어오며 은주야, 이거 받아. 지시하는 대상이 청자인 은주에 비해 화자인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맞죠? 그 다음 스웨터야, 어제 고모를 만났는데 곧 있으면 내 생일이라고 주시더라. 마음에 드니?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2번. 니는 지시하는 대상을 청자인 은주도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와, 그러면 정말 예쁘겠네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웨터하고, 고모가 주신 스웨터하고 저 옷하고 함께 입으면은 그러면 정말 예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앞에서 한 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뒤에 추가될 것임을 나타낸다. 추가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딸의 발화 이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의 내용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앞에 말을 그냥 받아온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떤 그 사항이 추가된다 이런 얘기들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그래,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려.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아빠랑 영화나 보러 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를 다른 데로, 그런 데는 전환에 접속하니까요. 전환이란 말을 이와 같이 바꿔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 문제네요. 다음 문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 비행기가 날아간다. 가가 주격조사죠. 어디 갔니? 성훈이는. 자, 요게 주어죠. 주어입니다. 자, 1번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 했는데요. 디귿을 보시면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우리가, 가가 생략되어 있네요. 2번 주격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다 했는데 관계가 없을까요? 앞말과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주격조사의 형태는 우리 반이 해서 이라고 하는 것이 받침이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 있었거든요. 비행기 가 할 때는 받침이 없을 때는 가 쓰잖아요. 그래서 주격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있네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를 쓰느냐 가를 쓰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2번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 가거라. 너는 이라고 자녀를 보고 너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략되었습니다. 주어는 한 단어뿐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 반이 승리했음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나와서 4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을 높이자 라는 주제를 지닌 글쓰기 계획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A 부분이 제일 끝에 부분 나와 있죠. 서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은 어떤 거?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률이 매우 낮다. 게시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다.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게시판의 이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높고 본인의 실명 확인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식과 이용의 괴리 현상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건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과 이용의 괴리, 어울리지 않은, 맞지 않는 거, 게시판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겠다, 내용, 조직, 문제 제기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그럼 어떤 서술 방향을 해야 될까요? 결과 분석과 내용 조직, 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몇 번이 자연스럽겠습니까? 3번. 학생들이 게시판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게시판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3번이 가장 적절한 서술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4번 보시면 게시판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운다 했는데 담아내야 될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만 게시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겠냐, 홈페이지를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방법에 대한 얘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은 사이시옷. 문법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안 나오는 중에도 그래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이솔 현상, 사이시옷 표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죠. 빗물 했습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1번이 예시가 되나요? 빗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원래 비하고 물이잖아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거? 된소리 아닌데요. 자, 된소리로 바뀐 거 뭐죠? 뒤하고 갈망이 결합돼서 뒷갈망. 1번은 뒷갈망으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비 더하기 물.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물 할 때 미음. 니은 소리가 덧난다. 빗물. 그러니까 비 더하기 물이잖아요. 근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시오 써서 빗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니은 소리가 날 때 미음 앞에서 이 순간은요. 물 할 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오 받쳐 적었습니다. 그 다음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로 됐다 했어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사산일 할 때 니은 소리가 더 나는데요. 사사 더하기 1 사산일 니은 발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이시오 붙이잖아요. 사산일.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했거든요. 사사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 사사로운 일, 그런 개념의 개인적인 일, 그런 개념의 사산일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와 순우리말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예시로서 사산일은 적합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나무와 잎 같은 거죠. 나뭇잎 발음이요. 발음되고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이시오 붙여서 나뭇잎 하죠. 이런 예시가 나왔다면 3번도 말이 되죠.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 발음한다. 보뚝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뚝의 보가 보보자거든요. 여기에 둑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보뚝 이렇게 된소리 발음 나니까 사이시오 붙여서 보뚝 이렇게 쓴 거예요. 보를 쌓았다 할 때 있잖아요. 저수지 같은 거 물 넘치지 말라고 보를 쌓잖아요. 그 보예요. 보에 보뚝 된 거죠. 그렇게 해서 6번에선 정답이 3번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중심적 의미끼리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 그런 예시가 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7번 문제. 결심이 서다. 그 서다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서다의 반대말은 앉다 개념이겠죠. 요직이 앉다. 자, 요 개념은 실제 서고 앉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결심이나 요직에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서고 앉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중심 의미가 아니에요, 보니까. 주변 의미로 쓰인 거죠. 결심을 했다는 얘기죠. 결심이 섰다. 결심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요직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를 차지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고 앉고의 개념을 취하고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일렬로 서다, 방석을 깔고 앉다. 서로 반이, 서다 반대, 일렬로 앉다, 서다. 방석을 깔거나 깔고서 앉았든지 섰든지. 그래서 반대 개념이 바로 성립되는데 결심이 앉다가 안 되거든요. 차렷 자세로 서다, 잠자리에 장대에 앉다, 잠자리가 장대에 앉다. 칼날이 서다, 칼날이 앉다가 없거든요. 책상에 먼지가 앉다, 먼지가 서다가 안 되거든요. 반대말을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8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카논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욕구와 만족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카논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것을 각각 기본적 욕구, 정상적 욕구, 감정적 욕구라고 지칭했다. 기본적 욕구는 삐리리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고객은 만족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감정적 욕구는 고객이 지니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다. 고객의 기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정답이 바로 보이죠? 1번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카노의 모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와 만족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한 어떤 고객의 욕구, 식당에 가는 상황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다음 문제 9번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타당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무르다 1.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 단감이 물러 연시처럼 되었다. 단감이 무르다. 자, 무르다 2. 요건 어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문장 구조죠.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으로라고 하는 형태의 부사가 필요한 무르다라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르다 3은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반죽이 무르다. 형용사인 거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확인해 보시면 타당하지 않은 설명고를 해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무르다 1은 형용사이면서 르불규칙 용언이다. 자, 르불규칙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르다가 물러 됐잖아요. 흐르다, 흘러. 이런 것들을 르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이면서 르불규칙이다. 그 다음 무르다 2는 불규칙 동사로 자동사나 타동사로 모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무르다 2 볼까요? 자, 흠이 있는 책을 돈으로 무르다. 책을 무르다라고 되니까 타동사네요. 있던 자리에서 뒤로 옮기다. 무엇으로? 무르다. 가운데 앉지 말고 뒤로 물러. 너는 뒤로 물러. 뭐뭇으로 물러, 무르다. 자, 이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사 형태죠.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불규칙 동사로서 모두 사용됨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무르다이는 활용할 때 물어라고 활용되지 않는다. 뭐라고 활용해요? 물러라고 활용되고 있죠. 볼 것도 없는 얘기였고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4번이 되죠.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무른 살, 반죽이 무르다, 성질이 무르다. 그렇게 무르게 일을 처리한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불규칙 동사로 자동사로만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무르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르다. 이것도 목적어가 어떻습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자동사인가요? 불규칙 동사인가요? 반죽이 무르다 했잖아요. 그 기본형으로 써도 현재 시제를 가리키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라? 형용사로 파악하라고 했죠. 이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품사 묻는 문제를 또 결국에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나왔을 때 이게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항상 조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려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자,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를 널어야 잘 마른다. 너는 어디에 빨래를 널다. 너는 빨래가 잘 마른다. 그래서 앞에는 너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어가 상략됐다 볼 수 있고요. 빨래가 잘 마른다 해서 빨래가라는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널어야까지가 종속절이에요. 잘 마른다 이 부분이 주절이에요. 빨래가 잘 마른다. 종속절이 앞에 부분, 주절이 뒷부분입니다. 앞에 종속절의 서의 주어는 네가 빨래를 널다. 너라고 하는 당신, 너 그런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빨래가 형태가 되죠. 두 번째, 종속절에는 관형절이 들어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이 관형절로서 곳을 꾸미고 있습니다. 내포와 접속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포는 아는 문장이라는 얘기고요. 접속은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이거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빨래를 널다. 빨래가 잘 마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놨으니까 접속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이라고 해서 관형절이 들어있으니까 그 내포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3번 정답은 3번인데요. 문장 속의 용어들은 모두 자동사이다 했는데 널다는 빨래를 널다니까 타동사잖아요. 볼 것도 없네요. 빨래가 마른다. 이거는 자동사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추론 문제입니다. 다음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자, 알 수 있는 거. 자,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볼까요? 왜 사람들은 보상이나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극 추구 행동을 하는 것일까? 만약 명예를 얻기 위해 한다면 이는 사회적 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즐거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몸을 흥분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는 생리적 동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적 동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지만 자극 추구 행동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번을 추론한 내용으로서 정답은 4번이겠죠. 행동의 목적에 따라 그 행동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4번의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데도 자극 추구를 하는 행동, 그 모습이 바로 행동의 목적에 따라 그 행동이 동기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합당하게 다가섭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자, 그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에 A, B가 사용된 예를 기억 미음에서 바르게 고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어민 미음, 기.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음, 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문장 보셔야 돼요. 자, A와 B 중에 무엇에 속하는지 볼까요? 세상은 홀로 살다. 기본형으로 바꿔봐요. 세상을 홀로 살다. 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를 붙여서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명사절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는 뭡니까? B에 속하는 전미사겠죠. 형은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충분히 자다. 형이 자다. 라고 해서 미음도 명사형음입니다. 기억도 명사형음이 B가 아니라 A군요. 죄송합니다. 엄이니까요. 기억과 니은은 다 엄이 A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A. 날씨가 더워 시원한 얼음.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건 어떤가요? 시원한 하면 관형어잖아요. 그 수식을 받는 것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다의 얼에다가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은
전미사죠. 건전한 관용어죠. 놀이. 당연히 명사를 만들어준 전미사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전미사가 붙어 있고요.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쓸 수 있는 자리에 기를 붙인 거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접사가 아니라 어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이 어미에 속하고 디귿과 리을은 전미사 부분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13번 한자어의 도금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도금 문제였어요. 도금 문제.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 사람은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 이번 잔치의 비용과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자, 비용일까요? 한자가요? 고용입니다. 고용. 누구를 고용하다 할 때 고용이에요. 이게 품살고자예요. 자, 품살고자에 품팔이 할 용 들어가서 고용이라고 읽어야 될 글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문맥에도 안 맞죠. 문맥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용이라는 표현이요. 빠른 시간 내에 구급, 사람을 구출하는 거, 급하게 구하는 게 구급이죠. 13번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한자 문제입니다. 14번 다음 글의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자, 무엇에 대한 문제? 추론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의 어떤 평가를 보기 위해서 적절하게 말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자, A팀 연구진은 콩 속 제니스틴이 성인병 예방 효능을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또한 제니스틴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비정상세포가 악성 종양세포로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A, B, C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A, B, C 내용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의 내용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A팀의 연구 결과는 콩이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죠. C팀의 연구 결과는 콩기름 함유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원형 탈모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C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콩기름 함유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원형 탈모 완출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아니라요, 원형 탈모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발생이 아니라 막는 거, 억제하는 효과가 완치되는 것이 높아졌다. 콩기름 많이 먹으면 원형 탈모 안 일어나네요. 이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것이죠. 세 팀의 연구 결과는 검은 콩이 성인병, 폐암의 예방과 원형 탈모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했는데, 자, B팀의 연구를 보게 되면요, 검은 콩이 아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B팀 연구를 보면 매일 흰 콩 식품을 섭취한 사람은 한 달에 3번 이하로 섭취한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했어요. 지금 보면 폐암 얘기가 나왔거든요. 폐암 예방. 그런데 검은 콩이라고 말했는데 폐암 예방에는 흰 콩이 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암 때문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뭐만 기억만 정확히 맞고 니은 디귿은 옳지 않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중에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강화 약화 이런 스타일의 문제와 유사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런 스타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5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려했습니다. 고려가요 동동이죠. 정월래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번역 쫙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에 다 놓은 날 아침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동동다리. 동동다리는 북 치는 소리죠. 북소리입니다. 6월, 7월, 10월 이렇게 11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정월령의 냇물과 11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했습니다. 냇물은 맞아요. 정월령을 보시면요. 정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고 하는데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가 녹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여전히 변함없이 홀로 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냇물은 대조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자와는 반대인 거죠. 그런데 11월 부분을 보면은요. 11월 봉당자리 호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님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봉당자리는 흙바닥이거든요. 흙바닥이라고 하는 그 세계와 화자는 어떻습니까? 처지가. 뭐 관련이 되겠죠. 말하자면. 유사한 거죠. 오히려 반대되는, 대비되는 것은 아니죠. 냇물은 대비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의 경우는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흙바닥이라고 하는 음력 11월이니까 양력으로 12월인 거예요. 거기에서 흙바닥에 잔다는 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진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진술입니다. 16번 퇴고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접속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들여다보자. 극영화의 대부분은 20대 혹은 젊은이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삐리리 하나같이 그 삶은 고달프다. 20대 혹은 젊은이들이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그 삶은 고달파요 라고 하는 흐름을 파악해서 정답이 4번임을 알려야 되겠죠. 찾아내야 되겠죠. 전환의 접속어죠. 그 다음 17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로 알맞은 거로 했습니다. 고요가 나와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전후의 문맥을 보셔야 되죠. 찌어야 등겨도 나오고 삶아도 퍼지지 도섭 아버지나 내나 사려 먹고 사는 건 일반인디 생각이 틀리다랑께 강은 풀어 비웃적거렸다. 안도 반죽이 찌러 제 소갈머리로 찜부락을 부렸다. 대 사이다병도 안 되는 보리쌀 한 대 들어 방앗 깔려라는겨. 집이 보리 두 가마 깎아주자고 내 밥 먹고 나와서 진기 딸리고 지름축 내야 쓰겠구먼. 나도 새끼들하고 살아야지. 이문고 선생의 우리 동네 강씨라는 소설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요. 뭐 화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찜부럭, 짜증 섞인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몸이나 마음이 괴로워서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그런 것이 찜부럭입니다.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또다시 어법 문제 나왔습니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다. 자, 영어는요, 말과 글을 다 포함한 개념의 표현입니다. 이거 한글은 글자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이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타이완, 타이, 베이징 했습니다. 타이는 태국이잖아요. 베이징은 도시잖아요. 타이완도 나라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독립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타이와 베이징은 명확하게 보더라도 나라하고 도시하고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되겠죠. 나는 학생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 있죠. 승객 여러분, 먹다 남은 쓰레기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승객은 뭘 먹었을까요? 쓰레기를 먹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먹다 남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음식이죠. 먹다 남은 음식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먹다 남은 쓰레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19번 밑줄친 A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밑줄이 어디 있나요? 기억의 관리라 했는데요. 자, 앞에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나라크는 계몽주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지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했습니다. 자, 어떤 그 역사적 인물이 있다 하면은요, 그 인물이, 그 영웅이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 영웅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관리라고 하는 게 뭐와 관련되겠냐? 문제는 뭐였죠? 사례입니다. 근데 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기억을 관리하는 얘기와 관련이 없는 거.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하여 효행을 선양한다. 맞죠? 기억을 관리한 겁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을 집회 도안에 활용한다. 이것도 관리의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역사소설을 읽고 실제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본다. 자, 요거는 기억의 관리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제 있냐? 실제 없었냐? 이런 것들 다루고 있거든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기억을 재구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승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어야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승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다. 기억을 관리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기억을 관리하는 거.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영웅으로 등극시키고 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3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기억 리을 중 보기의 글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리은 디귿 있는데요. 선비는 봄바람처럼 온화한 인품과 가을 서리처럼 엄격한 신념, 즉 외유내강,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한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한다 했습니다. 누구의 자세죠? 선비의 자세입니다. 선비가 가져야 될 자세.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니은 부분부터 볼까요? 이처럼 선비의 학문은 결코 지식의 양적 축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천의 힘, 행동의 원리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양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게 외유내강이라는 것과 관련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비는 외유내강해야 된다. 이러한 선비의 인품과 판단력, 인품이잖아요. 외유내강의 어떤 인품. 그래서 디귿 자리에 집어넣어야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됐죠. 여러분 문제 어렵죠? 요 정도 이상은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공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평상시 풀던 스타일하고 달라져 버리면 이게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이와 같은 스타일 국가직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독해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완벽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